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사범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23학년도 경기도 임용체육을 초수로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교육학 점수 같은 경우는 19.67로 교육학을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시기임을 알기 때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 과정인데요. 저는 일단 개념 강의 1, 4월을 타 강사 선생님을 듣고 이제 5, 6월에는 교생 실습 기간이 있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했고 7, 8월부터 문제풀이를 하다가 파이널 때 정현쌤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정현쌤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채점 시스템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채점을 되게 많이 받아보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컸는데 정현쌤이 채점을 굉장히 많이 해준다고 하셔서 정현쌤 강의를 수강하게 됐는데요. 일단 채점 시스템을 정말 잘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제 답안에 대한 확신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제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 있었는지 채점을 통해서 정확히 짚을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정현쌤을 선택한 이유는 교육학 내용을 굉장히 정형화해서 너무 잘 수업을 해주신 것 같아요. 배운 내용 문제를 되게 자연스럽게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었고, 제가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그 문제를 되게 다양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답만 정확하게 찝어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채점 시스템이랑 교육학 내용을 정말 잘 정형화해 주셔서 사고력을 요구하는 교육학 문제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고 가볍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학습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념 강의를 듣던 전반부에는 구조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A4 용지를 두고 매일 교육학을 공부할 때 구조도를 정말 많이 써봤습니다. 교육과정을 배울 때는 교육과정 구조도만 진짜 5번, 10번 쓰고 교재에 어떤 페이지에 뭐가 있었는지 그 순서는 뭐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이러한 공부를 함으로써 나중에 모의고사 처리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알긴 아는데 뭘 써야 되는지 정확히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구조도 공부를 잘 해놓으면은 그럴 때 구조도를 같이 생각해서 이걸 묻는 문제구나라는 거를 그 흐름을 잘 파악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아서 전반기 때는 이런 공부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 후반기 때는 저는 좀 교재 리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보고 깊이를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던 것 같고, 마지막 파이널 때는 쓰는 공부를 좀 많이 줄였던 것 같아요. 답지를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쓰는 공부보다는 머릿속으로 인출하고 계속 꺼내보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서 시간도 많이 아끼고 뭐 손목 아픈 것도 굉장히 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저의 꿀팁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정현쌤 수업에서 가장 큰 꿀팁은 설명하실 때 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가 무슨 소린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정현쌤 수업을 듣다가 이런 뜻이었구나를 얘를 통해서 한 번에 뚫렸던 경험이 되게 많고, 그런 경험이 되게 쾌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킹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청킹을 안 했지만 제 동기들이 청킹을 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잘 외우는 것을 보고 저는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청킹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모의고사는 반드시 매주에 어느 시간에 보겠다고 정해두고 그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킨다는 생각으로 모의고사를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채점 시스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10분인가 20분만 제출해야 채점이 가능했던 시스템이어서 그 시간에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제출하고 채점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스터디 여부는 저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교육학 전공을 한 번도 교육학뿐만 아니라 전공 역시 스터디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돌아가도 스터디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시간이 갈수록 파이널로 넘어갈수록 제 스스로의 공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스터디도 훌륭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스스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임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파이널 가면 정말 수십 개, 진짜 많게는 과장하면 뭐 100개 정도도 풀겠지만 제가 모의고사에 임했던 자세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난 반드시 맞춘다. 딱 이거였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오면 난 무조건 맞춘다. 이걸 조금이라도 활용하면 틀릴 수 있겠지만 내가 앞으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볼 텐데 적어도 똑같이 나오면 나는 맞춘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출 방법 중 하나였는데요. 꼬꼬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교육학 인출을 할 때 저는 테마 하나를 정해두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계속 덧붙여서 머릿속으로 혼자 인출을 했습니다. 파이널 때는. 이러한 과정이 시간이 굉장히 조금 드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양을 복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임용을 볼 때 답안지가 딱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현쌤 수업에서 정말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답안지, 작성해야 되는 답안지의 내용을 정말 간추려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실제로 정현쌤 수업을 정말 잘 듣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니까 딱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딱 한 장 나오고 고득점을 했는데 이러한 방법이 실제 현장에 가서 실제 시험을 볼 때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첫째로는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고 둘째로는 마음의 안정도 옵니다. 셋째로는 손도 안 아프고 되게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에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는 최대한 좀 줄여서 키워드가 딱 들어가고 그 문제 원하는 딱 문장만 있게 연습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초수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학을 너무 적게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교육학을 조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파이널 때는 그래도 2시간 반에서 3시간은 했던 것 같고 전반기 때는 그래도 오전 시간은 계속 교육학을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하면 할수록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건 맞지만 질적으로 계속 공부 방법이 향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학을 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공부를 할 때 좀 즐겁게 하려고 했어요. 어차피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임용 시험이 있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면은 저는 재밌게 즐겁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전 전공도 그렇고 교육학도 그렇고 나름 좀 재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어차피 해야 할 거 즐겁게 공부하자라는 자세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들어가면은 쉬는 시간이 꽤 길어요. 밥도 못 먹고 그 시간에 간식만 먹을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은 뭐 자기 친구들이랑 만나서 답 얘기하고 뭐 계속 놀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앉아서 계속 공부만 했습니다. 딱 시험 보기 1초 전까지 저는 무엇인가를 계속 보고 생각하고 끝까지 뭔가를 놓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도 시험장 들어가시면 그렇게 계속 무언가를 잡고 있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 공부라는 거는 잘 모르는 걸 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는 것만 계속하게 되면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7, 8월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성적이 굉장히 낮았는데 정현쌤 강의 듣고 채점을 많이 하고 계속 처음 한 10회 정도는 성적이 굉장히 낮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이 틀렸는데 맞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틀린 건 왜 틀렸고 어떤 개념이 부족하고 어떠한 내용을 계속 공부해 나가야 될지를 계속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시간 이렇게 공부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학생입니다. 임고생을 하는 과정에서도 1차 발표 날 때까지도 저는 계속 제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 덕목 중 하나지만 시험장 당일에는 조금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 가면 정말 정신없고 압박도 들고 불안도 정말 많지만 제 스스로를 내려놓고 차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보이지 않았던 것도 다시 보이게 되고
문제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어떠한 문제를 만나던 어떠한 모의고사를 만나던 그 문제가 실제 시험장에서 제가 푸는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시간을 정해두고 정말 100%, 120%를 꺼내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이러한 태도를 통해서 수십 개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저는 시험장에 딱 가서 전공이건 교육학이건 모든 모의고사를 펼쳐놓고 그 안에서 약간 같은 그림 찾기 한 것 같았어요. 다 머릿속에서 문제가 기억나고 이 문제 다 봤던 건데 라고 해서 쉽게 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Q&A 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만, 두 개만 할까요? 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셨나요? 몇 시 이상 취침 알려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간을 재진 않았는데 일단 저는 5시 반, 6시 사이에 일어나고 공부는 6시 반, 7시 그쯤에 꼭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고 계속 지켰던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은 쭉 모의고사를 풀기 때문에 그때도 일정을 지켰지만 일요일은 조금 늦잠을 잤던 것 같아요. 한 8시, 9시까지 잤던 것 같고 저는 점심이랑 저녁 시간을 좀 많이 가져갔습니다. 좀 점심 먹고 푹 쉬고 저녁 먹고 푹 쉬고 해서 1시간 반씩 가져갔는데 저는 11시까지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네.